방금 소개받은 이종구 교수입니다. 제가 참 포인터가 제가 무크를 통해서는 사실 다양성 경영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혹시 저 혁신 경영을 위한 다양성 전략 들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정말이에요? 반갑네요. 근데 오늘 다양성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사실 그 스타트업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타트업 관련해가지고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타트업과 혁신, 왜 혁신 중심의 스타트업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것,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좀 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은 뭐니 해도 유니콘이 되기 위한 것이죠. 혹시 여기 기술창업융합 전공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없으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콘에 관한 것들은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의 현실. 사실 저 부분이 오늘의 사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의 어떤 키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왜 많은 사실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많이 탄생을 하고, 굉장히 많이 또 죽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스타트업이 어떻게 해야 또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에 대한 해법은 제 강의를 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매 학기마다 하는 강의를 다 들어야 사실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터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우리 학장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주로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강의 위주로 하고요. 외부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나면서 실제적으로 멘토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하고 있고, 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스타트업 커뮤니티, CIC라는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좀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많은 젊은 2030 스타트업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쪽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주로 산업체 쪽에 한 25년 정도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산업체 쪽에서 제 메인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개발 엔지니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 그 다음에 이제 지사장까지 했습니다. 주로 전에 제가 무코에서 했던 게 이제 다양성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서적은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서적이 좀 있고, 제 활동 내용들. 자, 이제 창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데, 좀 가볍게 몸을 풀기 위해서 투자자가 알아야 할 3가지 진실. 왜 뜬금없이 창업 얘기를 하는데 주식 얘기를 또 투자자 얘기를 할까? 관련이 있으니까 하겠죠? 관련이 있으니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 핫하죠? 네, 주식 많이 하시나요? 우리 학장님, 핸드폰 보시지 마시고 혹시 주식 하시죠? 재미 좀 보셨나요? 미국 주식. 네. 투자자가 알아야 할 3가지 진실인데 제가 가장 진부한 원숭이와 바나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얘기인 즉슨 지렛대 한쪽에 그 세계에서 원숭이 10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원숭이 1마리가 지렛대 저쪽 위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쪽엔 과연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원숭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길이 아닌 데는 가면 안 돼.
거긴 절대 가면 안 되고 또 위험해. 왜 그렇게 여기서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거기 꼭 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그 원숭이는 안 돼. 난 가야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갔어요. 갔더니 웬걸 어마어마한 바나나가 있었던 거죠. 이 원숭이는 실컷 바나나를 먹습니다. 실컷 바나나를 먹고 그다음에 이 원숭이는 착해요.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있던 다른 친구들을 부르겠죠. 야, 이쪽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 니네들 몰랐잖아. 여기 한번 와봐. 불렀습니다. 어떻게 되죠? 못 먹습니다. 네, 지렛대의 한쪽이 기울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친구들은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졸고 있었어 그때. 그래서 차마 못 간 거야 거기를.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와, 횡재를 한 거죠. 졸고 있다가 횡재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서 원숭이와 아주 진부한 원숭이와 바나나 얘기가 끝납니다.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투자자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진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참 그 유튜브에 그 연금 박사인 이영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세 가지 진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내용 속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 나오죠? 첫 번째 원숭이. 선구자죠. 개척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누가 성공을 하냐면 저는 이제 원숭이가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존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좋은 그러니까 그런 게으르거나 좋은 원숭이가 아니라 꾸준한 자. 꾸준한 자라고 보면 돼요. 이 꾸준한 자는 누구냐면 유행을 좇지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꾸준한 자.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지난 30년간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2025년 기준으로. 얼마나 올랐을까요? 지금 이번에 또 팍 튀었으니까 아마 더 올랐을 거야. 그죠? 제가 그 예측했을 때보다 얼마 올랐을 것 같아요? 100배? 200배가 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1997년도 그때 아마존의 미국 주식을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존의 1000불 환율 한 1,400원으로 봤을 때 14만 원 정도 되죠? 1000불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200만 불이래요. 200만 불. 제가 1997년도에 제가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1000불 사실 월급 타서 조금만 투자하면 될 수 있었던 건데 200만 불, 28억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꾸준한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뒷북만 치는 원숭이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성공하는 선구자와 꾸준한 자 중에서 누가 더 힘들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네. 투자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정말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근데 선구자도 어려워요.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거수로 한번 볼까요? 선구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꾸준한 자가 더 어려울 거다. 네. 이렇게 반반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답은 없어요. 둘 다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둘 다 힘들어요.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진실 중에 첫 번째. 성공하려면 먼저 앞서가거나 아니면 한 길을 꾸준히 가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진실 중에 두 번째. 자, 여기 8마리 원숭이 있었죠. 8마리 원숭이를 우리는 군중이라고 합니다. 자, 군중의 사전적 정의는 공통된 규범이나 조직성 없이 우연히 조직된 일시적 집합체. 규칙이나 기준 없이 유행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가 뭐죠? 요즘 뭐가 좋아요? 수익률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질문들 많이 합니다. 그죠? 군중들이 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군중은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군중이 눌러주기 때문에 선구자나 꾸준한 자가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결국 군중은 열심히 노력해서 남에게 퍼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군중입니다. 군중들이 많이 하는 질문, S전자 지금 사도 될까요? 저도 궁금해요. 네, S전자. 저는 근데 철학이 확실하다면 언제든 사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눈치만 보고 관망하다가 남들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바로 군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극단적으로 우리 이영주 FC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중은 지금 사도 실패, 안 사도 실패, 세상 뭘 해도 실패.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결국 뚜렷한 자기 철학을 가져야 된다. 창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기업가 정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군중은 타인의 성공에 들러리다 라는 겁니다. 자,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진실 중에 세 번째, 마지막. 내가 투자해서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아주 종목을 잘 골라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글쎄요. 내가 실력이 좋아서 글쎄요. 바나나를 먹을 수 있었던 거는 반대편에서 군중들이 눌러줬기 때문이죠. 아까 내용에서 보면. 즉, 내가 성공하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창업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막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혁신적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때는 더더욱이 창업은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창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걸 보면 투자에 성공했다고 절대 자만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래 예측은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진실 중에 마지막, 성공한 이유는 남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저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타트업도. 볼까요? 성공하려면 앞서가거나 묵묵히 자기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행만을 좇으면 남들의 배를 불려줄 뿐이다. 요즘에 AI 버블 얘기 많이 나오죠. AI. 아마도 뭐 이번에 무크데이 하면서도 그런 쪽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AI. AI 버블도 일종의 어찌 보면은 지금 유행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뭐 조금 이따 다시 뭐 여러 사례를 들겠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AI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많고 AI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일까요? 아니죠. AI는 단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업 아이템에
뭔가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공한 이유는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이다.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진실이라고 저는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업. 저쪽에 그 왼쪽에 계신 그 교수님 MIT 마틴 트러스트 기업가정신센터의 소장님이신데요. 저의 멘토십니다. 저의 멘토고 아마 창업을 아시는 분은 저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글로벌 창업에서는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시고 또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해서 성공을 시킨 그런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요. 창업자야말로 현대 영웅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의 변화를 이끌며 문화를 창조한다. 미국 얘기만 하면 뭐 좀 시간이 된 데이터긴 하지만 미국에서 창출된 4천만 개의 일자리 중에서 5년 미만의 스타트업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특히 MIT 같은 경우는 동문 기업이 이제 약 2만 5천 개 이상이 되는데요. 매년 한 9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도 이제 뭐 제가 아까 기술창업융합전공 물어본 이유는 학부에서도 기술창업융합 전공이 있어가지고 소프트웨어 벤처 전공도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어 하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좀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MIT 같은 경우는 그 900개 스타트업 생성하고 이 동문 기업에서 나오는 총 매출이 한 2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조 달러가 세계 11위의 국가 경제 규모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창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MIT에서는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창업을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학생이 대기업을 가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빌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스타트업 워크숍에서 어떤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는데 그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여자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고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은 당신과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아. 왜? 당신은 벤처 사업가이기 때문에. 당신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창업에 대한 현실을 그냥 딱 저 하나로 그냥 저 케이스로 딱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거 많이 보셨나요? 드라마? 스타트업이란 드라마 2020년,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많이 못 들었겠지만 좀 연배가 되신 분들은 아마 이게 어디에서 했는지 TVN에서 했나요? 네. 스타트업. 정말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름대로 스타트업에 대한 많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김선호, 남주혁, 뭐 수지, 강한나, 뭐 이런 배우들이 나와서 했는데 여기에 김선호가 투자자고요. 남주혁이 이제 삼산텍이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김선호가 이제 그 남주혁 삼산텍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에겐 CEO DNA가 없어요. 대표를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하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CEO 정신과 기업가 정신은 같다?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가 정신과 CEO 정신은 같다. 기업가 정신은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태도와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기업을 이끄는데 희열을 느끼면 CEO로 하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개발하고
뭔가 스타트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엔지니어링적인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그런 쪽에서 아주 희열을 느끼고 재밌어 한다면 개발자, 즉 CTO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CEO를 영입해서 스타트업을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는 거고, 단지 CEO는 역할일 뿐이고 기업가 정신은 또 다른 얘기라는 거고, 제가 얘기했던 어떤 태도와 인사이트,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더 어찌 생각하면 그거를 잘 표현해주는 표현이 바로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죠? It's more fun to be a pirate than to join the Navy. 해군에 입대하느니 해적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타트업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스티브 잡스는 얘기하는 거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적? 뭐 강도질, 이런 악한 짓 이런 게 아니에요. 해적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어드벤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험. 스타트업은 모험적인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딱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는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걸 공감을 해서 MIT에서는, 저는 방문 안 해봤는데 MIT의 그 기업가 정신센터 방문하면 이런 그림이 들어있는 배지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얘기, 방금 얘기했던 거기다가 MIT 기업가 정신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보통 서티피케이션 주죠. 네. 거기는 여기 뭐라 그러냐면 해적 증명서라고 줍니다. 희한하죠? 네. 그만큼 어드벤처, 액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은 그런 겁니다. 머리 앉아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과제가 너무 많다. 근데 그 과제가 그냥 앉아서 같이 토의해서 하는 과제들이 거의 없어요. 가서 고객 만나야 되고, 인터뷰해야 되고, 인터뷰해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발표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다고. 어쨌든 보통 그래서 창업에 대해서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창업을 혼자서 용감하게 하는 거다. 이제는 고독한 영웅의 시대는 가는 거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슈퍼맨은 없다. 창업은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리스마. 뭐 대표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과거의 유물이고요. 이제 멀티 세대가 공존하는 시대의 소통 능력과 다양성. 제가 다양성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소통 능력 그리고 다양성,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창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가 정신의 어떤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업에는 특별한 유전자가 존재하냐? 아닙니다. 특정한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역할의 유전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CEO와 기술자가 만나면 얼마든지 창업을 할 수 있다. 창업의 세 가지 동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빌 교수님 얘기하거든요. 아이디어가 있을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템이 딱 있었을 때 창업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기술, 테크놀로지가 있었을 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창업을 하면 자기가 어떤 원천 기술 또는 어떤 특정한 기술이 있었을 때 창업을 하는데 실제로 그걸로만 만족을 하는 거죠. 그거면 다 성공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타트업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기술 다 좋은데
투자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열심히 기술 설명만 하고 투자자 앞에서 그러니까 다 듣다가 투자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술 다 좋은데 삼산텍은 수익 모델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무 답변을 못 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또 열정이 있었을 때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의 창업은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으로 이끄는 스타트업 여정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혁신이란 뭘까요? 여러분 혁신이란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혁신을 정의할까요?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어떻게 혁신을 정의할까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혁신은 발명 곱하기 상업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MIT의 에드워드 로버트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MIT의 그 기업가정신센터 창업자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발명 곱하기 상업화. 발명하고 기술하고 같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명하고 기술하고 같은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기술이 결국은 제품 하나 아니면 기술이 완성이 된 게 바로 발명품이죠. 네. 기술하고도 그래서 기술만 있다고 요즘에 기술만 있다고 혁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발명품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업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수익 모델이 만들어져서 팔리고 고객이 있고 시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팔려야 혁신이 되는 거죠. 자, 중간에 연산이 뭐예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죠. 왜 곱하기일까요?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좋은 상품, 그게 있어도 상업화가 안 되면, 상업화가 제로면 혁신이 아닌 거니. 에드워드 로버트 교수님이 얘기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바로 그런 거죠. 유명한 마케팅 전문가인 앨런 디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스타트업의 무덤의 주위에는 정말로 우수한 기술과 우수한 솔루션과 우수한 상품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혁신을 이루려면 발명과 상업화, 기술뿐만이 아니라 프로세스, 그 다음에 포지셔닝,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창업에 대한 얘기. 이제 우리 보통 스타트업이다 하면 유니콘을 많이 떠올려요. 그죠? 유니콘. 유니콘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기 전에 유니콘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 우리나라 최초의 유니콘의 말이 나오고 나서 최초의 유니콘 기업이 된 기업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쿠팡. 네. 우리나라 1호 유니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과감하게 뉴욕에 상장을 해서 화려한 데뷔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 첫날 시총이 이제 100조 원을 돌파하죠. 첫날 공모가의 한 40% 이상 뛰어가지고 첫날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근데 지금 그죠? 여러분 뭐 뉴스에서도 많이 봤겠지만은 그만큼 빨리 올라간 만큼 ESG 부분에 문제도 많고 여러분 뭐 뉴스에서 또 뭐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이제 뭐 계약직 계약직 퇴직금 안 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사건도 있고 뭐 과로사 HR 문제도 있고 하여튼 문제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 유니콘들 보면은 에어비앤비. 그 대표적으로 이제 유니콘이었다가 이제 졸업을 했죠. 네. 또, 뭐,
SNS에서는 핀터레스트 2019년에 기업 공개를 했습니다. 줌도 2019년에 했는데 2019년 4월 달에 했거든요. 4월 달에 해서 첫날 상승률이 72.2%, 꽤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고 그래서 159억 달러가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19년 4월 달, 그때가 언제죠? 코로나 전이었어요. 아주 타이밍 기가 막혔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학교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줌을 쓰기 시작합니다. 대박이 난 거죠. 코로나 때문에 망한 회사도 많지만 대박 난 회사도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줌. 상장하자마자 1, 2년 후에 3배가 오릅니다. 기업 가치가 500억 불로. 그러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 반 정도로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유니콘 기업이 없다가 성공한 케이스고 그렇습니다. 자, 유니콘이란 뭐냐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우리로 보면은 뭐 1조 4천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합니다. 왜 유니콘이라고 얘기를 하냐? 2013년에 이제 벤처 투자자인 앨런 리가 얘기를 한 건데요. 처음으로 유니콘이라는 거.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유니콘과 같이 희귀하다는 의미로 유니콘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유니콘 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네, 유니콘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니콘 하면 이제 성공하는 스타트업에 대변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얘기를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더 중요한 스타트업의 현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이 어떤가? 네, 조선일보 작년에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VC 벤처캐피털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그날 작년에 1,000억 이상 투자를 한 건도 진행 못했대요. 결국은 이 유니콘이 이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 유니콘 대표적인 유니콘 뭐 쿠팡도 있었고 크래프톤도 있었고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당근마켓, 그 다음에 뭐 무신사, 에이프로젠, 뭐 소카 뭐 이런 데 다 유니콘이었거든요. 그리고 졸업한 데도 있고 뭐 아직도 유니콘으로 남아있는 데도 있는데 이제는 없어요. 유니콘이. 네. 왜? 그 투자자들이 1,000억 이상 해줘야 적어도 유니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AI 버블 그 얘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원천 기술보다는 기존 서비스에다가 인공지능을 입혀가지고 조금 접목해서 그런 업종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서 AI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AI 등 현재 유행하는 몇몇 사업 아이디어 창업하는 일은 많지만 차별화된 기술이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대표적인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유니콘들 다 뭐였어요? B2C였어요. 네, B2C 플랫폼 회사들이에요. 그죠? 저는 지금 이제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B2C는 더 이상 성공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 컨슈머, 개인 가입자들, 물론 뭐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렵다. 왜? 글로벌 유니콘 그 사례만 봐도 대부분 다 B2B입니다. 2013년에 B2B가 한 38%밖에 안 됐어요. 유니콘 중에서. 근데 23년, 2년 전에 딱 봤더니 B2C보다도 훨씬 많아요. B2B가. 결국은 뭐예요? 글로벌 유니콘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B2B 전략을 가는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이 되는 거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시카르 고시 교수님, 유명하신 분이죠. 저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벤처 캐피탈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4개 중 3개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유명한 그 스타트업, 그 경영 컨설턴트, 경영 컨설팅 회사인 스타트업 지놈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스타트업의 12개 중에 11개가 실패한다. 이게 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규 스타트업 10개 중에서 2개는 첫 해에 실패한다. 또 이거 볼까요? 여러분 팁스 아세요? 팁스?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거든요. 기술 유망한 그런 스타트업을 육성해주는 초기 투자를 위해서는 많은 스타트업이 거쳐가는 팁스 프로그램인데 저기 선정되기도 쉽지 않아요. 요즘에. 그 팁스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볼까요? 이게 우리나라 정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건데 팁스 선정된 기업을 1051개사를 조사를 해봤어요. 쭉 조사를 해봤더니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쭉 올라가서 엑시트 하는 건 2%밖에 안 된대요. 물론 중간에 망하거나 또 M&A 되거나 뭐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엑시트를 잘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2% 성공하는 기업들 저거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어쨌든 글로벌이든 우리나라든 간에 스타트업 생존율은 어떻게 아무리 좋게 봐줘도 10%가 되지 못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이 실패할까요? 왜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이 실패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타트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당신하고 결혼 안 한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요? 아주 유명한 스타트업 관련 전문 기관인 CB인사이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타트업 실패의 12가지 이유를 사후 데이터, 사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스타트업의 실패의 12가지 이유를 갖다가 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자금 부족, 38%. 그 다음에 시장이 부적합한 제품, 경쟁 실패, 잘못된 비즈니스 모델, 규제와 법적 이슈, 쭉 해서 12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100%가 안 되는 이유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돼가지고 실패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100%가 안 되는 거, 100%가 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중에서 5개만, 탑5 5개만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아마 실패 이유들이 다 걸릴 것 같거든요. 자, 볼까요? 첫 번째 자금 부족. 현금 흐름 운용에 실패했다는 거죠. 투자 유치에 실패했거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의외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표가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게 때로는 약이 되겠지만 때로는 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죠. 어쨌든 간에 사업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고객과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영업 프로세스 같은 것. 자, LTV나 코카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뭐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은 그 분들은 이제 사업 계획서나 이런 쪽에도 많이 이제 LTV나 코카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고객 생애 가치, 고객 획득 비용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분석을 안 하는 스타트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알려주는 어찌보면 파라미터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분석을 안 하고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패를 하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분명히 따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할까요? 저는 그게 너무나
이상했어요. 두 번째, 시장에 부적합한 제품이에요. 시장에 맞지가 않는 거죠. 근본적으로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거 실패하는 거죠. 초기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해가지고 제품을 기획하고 고객 세그멘트의 존재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대부분 스타트업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술이 있고 아이템이 딱 있다. 그러면 뚝딱뚝딱 만들기 바빠요. 네. 일단 만들고 시작하는 거야.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제품이 아닌 고객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고객을 먼저 확인하고 고객 세그멘트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제품을 만드는 데 너무 집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창업가들이 우리가 보통 기술에 너무나 몰입돼, 아이디어나 기술에 너무나 몰입돼. 이걸 보고 이모셔널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이모셔널 감정적 애착.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영어로 아이케아 이펙트라고 하죠. 여러분, 이케아 효과라는 거 아세요? 이케아 효과. 여러분이 이케아 가서 아주 멋있는 테이블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탁 사가지고 와요. 어떻게 하죠? 이케아는 자기가 조립해야 되죠. 설계도 보고 열심히 뚝딱뚝딱 조립해요. 딱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와, 이 세상에 어떤 테이블보다도 최고의 테이블인 거죠. 그게 본인한테는. 네. 아무리 좋은 테이블 옆에 갖다 줘도 싫어. 이게 최고야. 이게 바로 이케아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감정적인 애착을 갖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어찌 생각하면 가장 경계해야 될 요소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부적합한 제품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은 고객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품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죠. 세 번째, 경쟁이 실패하는 거죠. 대부분의 스타트업 제품은 새로운 고객 세그멘트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그멘트의 유사 경쟁 제품이 보통 없어요. 없는데 대체품은 존재하거든요. 대부분. 대체품은 존재해요. 그래서 대체품에 존재하는 그 부분들을 분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스타트업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퍼스트 무버야. 이 세상에 처음 자기가 만든 제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거야. 100% 성공할 거야.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걸 퍼스트 무버라고 얘기하죠. 퍼스트 무버. 요거 뭐같이 보이세요? 요 그림? 요거 혹시 뭐처럼 보이세요? 저거? 학장님 뭐처럼 보이세요? 모르시겠어요? 우리 저기 그 교수 개발 원장님이신가? 선생님 뭐같이 보이세요 저거?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얘기를 하시던데 저 뒤에 계신 그 저기 선생님은 뭐같이 서 계신 선생님은 뭐같이 보이세요 이거? 모르겠어요? 보통 나오긴 하는데 우리 학생 뭐같이 보이세요? 네? 사무실. 저게 리오라는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MP3입니다. 여러분 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세계 최초였어요 저게. MP3 1998년도에 나왔어요. 얼마나 획기적이겠어요. 얼마나 저 스타트업의 스타트업에서 있는 저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출시를 했어요. 그것도 글로벌 시장으로. 어마어마하게 성공할 것 같죠. 네. 근데 왜 모르죠 우리가 리오를? 성공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퍼스트 무버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1년 후에 한 1년쯤 후에 우리가 잘 아는 HP, 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 아이리버 대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디자이너들이 많아요. MP3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만들어가지고 아주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1년이나 갔을까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최초 사업자라도 아무리 퍼스트 무버라도 실제로 고객의 락인 효과나 제품 모방이 쉽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스타트업.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핵심 역량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핵심 역량. 스타트업의 핵심 역량, 아주 중요한 코어라고 얘기하죠. 이 코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코어로 실제적인 그 시장과 자기가 갖고자 하는 시장과 고객들, 그리고 앞으로 가는 모든 전략을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뭐 유사하지만 비슷한 얘기들, 바로 경쟁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스타트업의 경쟁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그래서 자, 네 번째는 잘못된 비즈니스 모델. 잘못된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스타트업들은. 그냥 시장 동향이나 직관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많은 스타트업은 제품의 가치 창출, 즉, 제품 개발하는 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수익 모델이나 이런 쪽을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 그냥 시장의 동향이나 이런 쪽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잘못해가지고.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가격 정책이 나오고 가격 정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고객이 얼마나 서스테이너블한지 아닌지 시장에 어찌 보면은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그런 전략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스타트업은 특히 가격 정책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유연해요. 그래서 더 유리해요. 더 유리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고려를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고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고. 근데 어떻게 돼요? 이미 가격이나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이 결정되고 가격이 결정되면 어떻게 되죠? 끝난 거예요. 못 바꿔요. 그래서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부분. 그래서 비즈니스 결정이 고려해야 될 4가지 요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 수업 시간에 저걸 다 고려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규제와 법적인 이슈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스타트업한테는 치명적입니다. 보통 초기에 사업 시작하면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 스타트업에는. 당연히 관심이 없겠죠. 근데 초기에 만약에 팁스에 선정됐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초기 투자를 받았거나 갑자기 뭔가 이제 해외 시장이 뚫려가지고 갑자기 이게 딱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주변에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가만히 안 있죠. 특허 문제를 걸거나 이제 관심을 받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특허 문제를 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타트업은 너무 취약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미리 해놓지 않으면, 미리 그걸 분석해놓지 않으면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소송 한번 걸어봐요, 스타트업한테. 스타트업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문을 닫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소송할 시간과 돈이 없어요, 스타트업은. 결국 그래서 제품을 출시 못하는 경우가 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패의 5번째 이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 출시하기 전에, 런치하기 전에 항상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나 그리고 비즈니스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프로세스에 프로세스는 항상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규제나 법적인 이슈를 꼭 파악을 하고 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이제 이 부분 강구하기 때문에 시한폭탄으로 남겨져 있다가 마지막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5가지 이유를 통해 가지고 제가 사실 간간히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스텝들,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혁신 스타트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제 현재 대학원에서 기술 창업 R&D CEO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실패 요인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스타트업 성공 확률을 높일 방법이 무엇일까요? 초기 스타트업들이 제가 이제 뭐 계속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해가지고 수많은 가설을 무시하고 제품 출시에 급급한다고 얘기했죠. 대부분 95% 이상이 이렇게 합니다. 제품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감성적 이모셔널 어태치먼트까지 있으면서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95% 이상의 스타트업이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이거를 빨리 타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타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죠. 스타트 프로세스 뭐냐면 스타트업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까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 그걸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디서플리 엔터프레너십이라고 해가지고 24단계 스타트 프로세스 과정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빌 교수님을 알게 됐고요. 빌 올렉 교수님이 저걸 창시했던 분입니다. 혁신적이고 성공의 스타트업을 이끌었던 검증된 창업 방법론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운이 좋아서 빌 교수님한테 MIT에서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그 교환을 다 받게 됐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교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들 아예 폴더를 주더라고요. 아예 그냥 폴더를 열어주더라고요. 저한테. 대인배는 대인배인 것 같아요. 빌 교수님. 그래서 저한테 아주 중요한 멘토인데요. 그래서 다행히 그거를 다 받아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창업 아이템이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한국형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한국형 스타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매 학기 청년 스타트업과 함께 이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사실 빌 교수님이 준 그 교환하고, 제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만들어 놨던, 그리고 외부에 멘토링을 하면서 만들어 놨던 여러 가지 사례들,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스타트업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룹을 만들어요. 그 그룹 하나가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 프로세스를 다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한 학기 동안 다 고객도 만나고, 그리고 고객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얘기하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수익 창출 전략, 디시전 메이킹 전략, 이런 것들을 다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MVP 만들기 전까지 제가 이제 진행을 시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빌 교수님이 저한테 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처음 이걸 했고요. 지금은 고려대뿐만이 아니라 외부 멘토링 통해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프로세스를 다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저는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의 이제 수석 강사로서 우리나라에는 좀 외국인들도 많이 와가지고 스타트업을 해요. 이 외국인들도 대상으로 이제 스타트업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불행히 오늘 뭐 이 프로세스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냥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 이렇게 다 밟아가야 된다라고 조금 맛보기만 제가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요. 뭐 오늘 무크데이니까 무크에서도 제가 이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크에서도 이런 프로세스가 꼭 담겨져 있어서 창업을 하는 그 사람들, 여러 창업하는 창업을 생각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보고, 그리고 적어도 이제 어떤 부분들을 실패하지 않도록 어떤 단계를 다 밟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목표에도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할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좀 다른 결론으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뭐 어차피 스타트업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뭐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저는 뭘 하든 중요한 그 얘기인 것 같아서 우리 저분이 누구냐면 찰스 토마스 몽거라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그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그룹의 부회장까지 역임하다가 애석하게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머릿속의 생각의 격자, 레티스 워크를 만드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고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양성도 얘기를 많이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창업뿐만이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다양한 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전공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다양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격자, 생각의 격자를 늘리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생각의 격자를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저도 이제 그 전자전기공학과를 나왔어요. 전자전기공학과를 나오고 또 뭐 MBA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결국 이제 박사는 경영학 쪽, 국제경영 쪽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이과와 문과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 일도 산업체에서 일도 개발로 시작해서 마케팅, 영업 뭐 이런 쪽을 다 두루두루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생각의 격자가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스타트업 쪽으로 기결을 시켜가지고 결론을 내리자면 스타트업 기업가는 자기 생각의 격자를 최대로 늘리고 다른 파트너, 우리 스타트업 같이 하는 파트너와 격자와 연결해서 확대해서 성공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 결론으로 해가지고 딱 7시네요. 네. 시간 일부러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맞네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세대 우리 학생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주 잘 아는 우리 고대생이에요. 제 제자죠, 제자. 제 제자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학년 때 창업을 했어요. 네, 기획과였고요. 2학년 때 창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창업에서 보통 하면 예창패, 초창패,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거 다 선정이 됐어요. 대학 다닐 때. 그리고 팁스까지 선정이 돼가지고, 팁스까지도 선정이 됐고, 거기다가 스파클랩 잘 아시죠, 여러분? 스파클랩 4기인가? 그래요. 스파클랩에도 선정이 됐어요.
고대에서 아마 그 창업 쪽으로는 그래도 가장 많이 올라간 친구였어요. 그래서 창업하느라고 아직 졸업도 못했어요. 사실은 10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리고 트랜스링크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자한테 투자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근데 잘 안 됐어요. 네. 궁극적으로는 약간 뭔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커머셜라이제이션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많이 투자도 받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면 망하는 거고 이제 끝장 끝난 거 아니야? 아니요. 인기가 더 많아요. 투자자들이 더 와요. 왜? 그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 경험을 해봤다라는 게. 지금 너무나 좋은 질문을 학장님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실패의 경험, 스타트업에서는 실패의 경험은요,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금광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실패하는. 그 친구는 지금 계속해서 그 스타트업을 또 다시 하고 있고요. 또 하면서 계속 투자자 만나고 있고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던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까 스타트업 워크숍에서 빌 교수님이 들었던 그 얘기, 그런 얘기들 보통 어른들은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요즘의 스타트업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망한다기보다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를 교훈 삼아가지고 다시 재기해요. 특히 이렇게 투자까지 받았던 그런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의 인사이트의 격자가 얼마나 크겠어요. 누가 데려가도 데려가죠. 그렇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또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오늘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했는데 스타트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 몇 가지는 기억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 스타트 프로세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